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유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한 준비 자료 중 기본 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1099 미셀레니어스 특히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임대업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어떠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정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돼야 될 수입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제받을 수 있는 또 지출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정보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의 이름 DBA라고 하는데요. Doing Business as의 약자고 비즈니스 상호입니다. 상호명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업종, 도매, 소매, 마켓, 식당, 하청업, 다양한 업종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업종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 비즈니스 주소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날짜, 그 다음에 납세자 번호, 개인 소셜 넘버나 IRS에서 부여받은 EIN 넘버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의 수입을 보겠는데요. 이 수입 부분은 보통 크게 나눠 가지고 크레딧 카드 스테이먼트,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머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 트랜잭션에서 인컴이 생기시고요. 그 인컴에 대해서 멀천 어카운트에서 1099K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하청이나 커미션을 통해서 받은 수익, 특히 1099 미셀레니어스 중에 박스 넘버 7인 경우에 non-employee compensation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신 분들은 또 첨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은 현금 포함해서 여타 수입이 있으시면 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비즈니스 수입을 제대로 보고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보통 IRS 감사 기간은 3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입 부분이 그로스 리시트 부분이 25% 이상 누락됐을 경우에는 6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출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떠한 지출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중 정상적이고 필요한 지출, 오디너리하고 네세서리한 그러한 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비용은 여기에 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보시죠. 첫 번째 광고비,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 그 다음에 멀천 회사의 수수료, 이건 크레딧 카드 수수료가 되겠죠. 비즈니스 선물, 그 다음에 전화비, 셀폰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하청준 커미션, 만약에 우리가 또 1099을 받긴 했지만 다시 또 재하청을 주신 경우에는 또 1099을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발행하기 위해서는 W9 폼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비즈니스 융자에 대한 이자, 비즈니스 라인업 크레딧이나 비즈니스 론을 받으신 경우에 그 융자 상환 부분 중 이자 부분은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구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셨다면은 그러한 이퀴먼이나 여러가지 장비에 대해서 공제하실 수 있는데, 감가상각으로 그 이름하고 날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나 회계비용, 그 다음에 접대비는 50%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비용, 그 다음에 기계 리스나 자동차 리스 비용, 그 다음에 렌트비. 이 렌트비는 커머셜 리스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상업용으로 리스 계약을 맺으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 그 다음에 세금 낸 것, 이거는 뭐 대표적인 거는 페이롤 텍스나 세일스 텍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 퍼밋 비용, 그 다음에 운송비, 그 다음에 출장비,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용도의 자동차 사용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즈니스 비용 중에 자동차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냐면은 자동차의 연식, 제조사, 모델명, 그리고 만약에 구입하셨다면은 금액도 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왕복거리. 이걸 왜 묻냐면은 보통 자동차 expense 공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actual expense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덕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건데요.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공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마일리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비즈니스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뭐 퍼스널 이동 거리는 얼마인지 이렇게 다 마일을 적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로그북을, 마일리지 로그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집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집을 소유하셨는지 아니면 렌트 하셨는지, 소유인 경우에는 구입하신 날짜와 가격, 그리고 렌트인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를 내시는지, 그리고 전체 스퀘어핏 중에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는 스퀘어핏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적으로 나눠드립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Simplified Method라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증명서류가 없을지라도 간단하게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300 스퀘어핏까지 가능하고 스퀘어핏당 5불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500불까지 그냥 Simplified Method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자산과 매출 원가 재고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자산은 비즈니스 용도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고정 자산을 구입하신 경우, 예를 들어서 가구나 컴퓨터, 기계, 카메라, 셀폰 등등 구입하신 경우에 그 이름과 비용, 그리고 언제부터 사업에 쓰셨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출 원가와 재고. 만약에 상품을 되파시는 그러한 도매나 소매, 마켓인 경우에는 이 매출 원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초 재고가 얼마이고 한 해 동안에 얼마를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매니팩처인 경우에는 얼마의 그 금액을 투여해 가지고 원가가 됐는지, 얼마를 제조했는지 이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 재고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준비 자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본인들이 지금 하시는 업종에서 프로핏 앤 로스나 밸런시트, 또 트라이 밸런스까지 나와 있다면 저희가 리뷰 정도 해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장부 정리가 1년 동안 안 돼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2013년도 전체 뱅크 스테이먼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뱅크 스테이먼 체크카피가 필요하고요. 체킹 세이빙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퍼스널 뱅크 스테이먼이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AR, AP, 인벤토리 리스트. AR은 어카운트 리시버블의 약자고요. AP는 어카운트 페이어블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AR은 손님으로부터 받을 돈, 그리고 AP는 벤더들한테 줘야 될 돈, 그러니까 밀려있는 돈이죠. 그 인벤토리 리스트 적어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스테이먼, 크레딧 카드를 비즈니스 용도로 쓰셨다면은 그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크레딧 카드 스테이먼을 가져오시든가, 아니면은 애뉴얼 서머리가 있으시면은 그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9K나 1099 미셀레니어스 전에 봤었죠. 그래서 어떠한 텍스 서류도 다 들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 비즈니스 라이센스 리뉴얼인데요. 보통 본인이 사업체를 유지하시는 시에 사업 허가증을 받으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보통 다 연초에 그 리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스앤젤레스 시리 같은 경우는 2월 28일까지고요. 그 리뉴얼 폼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러 마일리지 로그북. 이 로그북은 마일리지 로그북을 만약에 비즈니스 용도나 종교 쪽으로 쓰셨다면은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 애셋 리스트, 고정자산이죠. 그래서 고정자산의 이름과 언제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Theft and Casualty and Bad Debt 있는데요. 이거는 도난이나 재난을 받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폴리스 리포트나 아니면 관련된 서류를 가져오시고요. Bad Debt,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받는 돈이죠. 못 받는 돈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인솔번시 된 경우, 채무 불능이 된 그런 증명자료, 예를 들어서 뭐 챕터 7을 부르셨다, 챕터 11이 됐다, 그럼 그런
서류를 들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오버듀에 대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증명 자료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업종도 다양하고 그리고 공제액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 확률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출 부분은 잘 정리하시되 보통 4년 정도, 4년 이상 그 관련된 증명 자료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또 상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